두릅 농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신 이후에도 두릅 농사를 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하신 계획을 계속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생기거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거든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이 계획을 옮기시기 전에 이것저것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라고 생각을 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가을에 추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농사거든요. 그런데 두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릅은 올해 심어 놓으면 내년 봄, 내후년, 정확히 말하면 한 3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농사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릅 농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두릅을 심으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두릅을 심으면 괜찮을 것 같다. 두릅을 심으면 뭐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 적당할 것 같고 또 뭐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큰 힘 안 들이고 수확이 되니까 좋을 것 같다. 나는 뭐 농사를 별로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힘 안 들이고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 가격도 좋고. 이래서 두릅을 심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귀농이나 귀촌, 임업 후계자 뭐 이런 교육에 참여해 보니까 또 현장 학습을 가 보니까 뭐 두릅 농가 이런 데 방문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릅을 심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두릅이 맛있고 그래서 두릅을 심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정확하게 두릅을 심으면 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릅을 심는 정확한 이유와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체 작물로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셨다면 대체 작물, 글쎄요, 대체 작물, 혹시 여러분 농가들이 왜 대체 작물을 찾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농가들이 대체 작물을 찾는 이유는요, 제일 처음 이유가 뭐냐면 일손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있는 고강도의 농법, 이게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한계를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채워주고 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요,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고강도의 일은 대부분 다 외국인 인력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고령화 인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기존 농사보다 높은 소득,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이 없을까? 이것을 찾다 보니까 대체 작물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기호.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면 절대로 가격이 내려가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다는 것은 항상 누군가 찾는 소비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릅이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그런 품목일까요? 아니면 특정 사람들만 먹는 품목일까요? 저는 두릅이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정 층이 먹는 농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층이 예를 들어서 40대 이후의 인구, 그러니까 40대 이후 인구, 그들이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농가들이 두릅을 심어서 출하를 한다면 현대인의 기호에 맞지 않는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요와 공급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또 하나, 농가들이 대체작물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그들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 토지를 묵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토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냥 뭔가를 심자. 뭐 편한 게 있을까? 그냥 풀이나 한번 매주고. 그래서 찾는 게 대체작물이거든요. 그 중에 두릅이에요. 혹은 지역 농촌기술센터 직원의 안목이 사실은 농민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농민들에게 굉장한 소득을 안겨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굉장히 많은 지역 농촌기술센터에서 두릅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다투어서 두릅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두릅을 심겠죠. 나중에 앞으로 2년, 3년 후에 어마어마한 양의 두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역 농촌기술센터는요, 항상 이분들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좋은 게 없을까? 이걸 찾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군하고 서로 이렇게 눈치도 보기도 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걸 하고 싶은데 없어서 막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릅을 심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나중에 2, 3년 후에 많은 두릅 농가가 그분들의 말을 따라서 두릅을 심었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대체 작물로 두릅이 적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심겨지는 추세로 봐서는 너무 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노후나 귀농 귀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두릅을 심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노후를 위해서 혹은 3년이나 4년 뒤에 귀농, 귀촌하겠다 이걸 생각해서 심어 놓고 관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이 느슨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관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지 모르는 외지인이 와서 대부분 가져갑니다. 내가 이때쯤이면 두릅순을 수확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와보면요, 벌써 다 따가고 없어요. 현지인들이 아닙니다. 그 흔히 말하는 배낭꾼이라는 사람이에요. 외지인들.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그냥 쭉 걸어와가지고 그냥 다 무조건 따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인이 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무 뿌리까지 캐갑니다. 좋은 나무들은 뿌리까지 캐가요. 저도 이것을 당해봐서 알아요. 순이 나오는 시기에는요,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지켜보고 있을 수 없으면 지금 두릅을 심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 어느 밭, 어느 주인은 약간 느슨하다라는 게 배낭꾼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요, 매년 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내가 소득을 보려고 심어놨던 게요, 아예 뿌리 하나 남겨지지 않고 몽땅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풀도 매야 되고요, 나무도 전지해야 되고요, 비료도 줘야 되고 울타리도 분명히 쳐야 돼요. 그러나 울타리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찢고 어떻게 부수고 들어오는지 그냥 다 그렇게 허물어뜨립니다. 조금만 느슨하면. 그리고 병충해 방지도 하셔야 되죠. 두릅 같은 임산물, 엄나무 같은 임산물, 이런 임산물은요, 지금 지킬 수 없으면 나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심으시고, 관리가 조금 느슨하면,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나중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심어놓고 그냥 몇 년 뒤에 자연스럽게 나무가 크면 수확해야지,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두릅이나 엄나무를 심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큰 힘 안 들이고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두릅을 심겠다고 결심하셨다면 그분도 이것을 심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두릅이나 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확할 때는 달라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거나 뭔가 노후에 수확을 할 때는 다릅니다. 두릅 수확은요, 시간 싸움이에요. 만약 오늘 못 따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손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온 창고도 필요하고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넓은 밭, 100평, 200평 혹은 5,000평, 1,000평, 10,000평 이런데 두릅이나 엄나무를 쭉 심어 놓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손을 따서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걸 심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0평만 넘어가도요, 순을 따기에 바빠요. 그런데 순을 따지요. 그러면 그것을 선별하셔야 돼요. 또 포장해야 됩니다. 배송해야 되거든요. 또는 경매로 보내야 돼요. 그게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두 부부가 이것을 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일손이 필요하고요, 저온 창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지체하면요, 두릅은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해 두릅 농사를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는 두릅은 몽땅 따다가 저온 창고에 두고 간장 사다가 장아찌 담가서 1년 내내 두고 드시거나 나눠주거나 이런 일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전혀 소득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00평, 2,000평 심어놓고 두 부부가 따가지고 수확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두릅 엄나무 농사는 절대로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두 분이 수확할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한 10일이나 15일 안에 밭 전체를 수확하고 전지하고 농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만큼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각오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두릅이나 엄나무를 심으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귀농, 귀촌 이런 데 뜻이 있어서 교육에 참여하고 또 뭐 현장 학습 이런 데 나가서 보셨다면, 그래서 두릅을 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서 보신 현장 학습하는 농가들은요, 대부분 선도 농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보고 온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신 그 현장은요, 그 농가는 이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이미 그분들은요, 충분한 인력이나 자원, 모든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두릅 순, 엄나무 순만 봐도 저게 몇 박스가 나오겠다, 언제 몇 월 며칠 날부터 누구네 집 일손을 좀 모집해서 따면 맞겠다, 또 포장은 누구에게 시키면 되겠다, 이것까지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냥 착착착착 일손이 마저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심어서 3년 후에 그만한 손발 맞출 수 있는 인력을 못 만든다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평수의 두릅이나 엄나무를 지금 무리해서 심으시는 것은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으셨다면, 이미 심고 1년, 2년이 지났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1, 2년은 두 부부가 충분히 손을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년, 4년이 지나면요, 거의 2배, 4배, 8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두 부부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 농가라든지 저온 창고라든지 포장 박스라든지 경매하는 곳, 판매처, 택배 회사, 굉장히 많은 곳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3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보고 계신 그런 농가가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가 없으면은요, 순식간에 초보 농사꾼처럼 한 해 농사를 며칠 사이에 몽땅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두릅이 좋아서 두릅을 심는다. 나는 엄나무를 좋아한다. 그러나요, 그 좋아하는 것들도요, 사실은 어느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무리 좋아해도 몇 달 동안 먹지는 않잖아요. 두릅은 보통 4월 초부터 5월 15일까지 대부분 다 수확이 끝나요. 제가 있는 곳이 거의 제일 마지막으로 수확되는 곳인데 아무리 늦어도 5월 20일까지는 수확이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상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2년, 3년 후부터는요, 엄청난 양의 두릅이 출하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릅을 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두릅 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그냥 산에 가면 조금 있으면 따다 먹고 말지 무슨 두릅을 심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대단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릅을 심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두릅을 심으신다면 그냥 혼자 맛이 좋아서 한 400평, 500평 심어서 드시겠다. 두릅은요, 조금만 온도가 이상하면 바로 물러지거나 바로 얼거나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2도에서 3도 사이에 저온 창고에 온도를 세팅해 놓고 보관을 해도 거의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을 보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두릅을 보관한다? 글쎄요, 삶아서 얼리는 방법, 혹은 부각을 만드는 방법, 장아찌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년 12달 그것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한 500평 이상 재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판매를 한다는 것인데 2, 3년 후부터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출하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감안해 두시고 지금 심으실 것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2, 3년 후부터는요, 촉성재배, 국내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국에서 가지고 온 대목에다가 한국에서 물을 주어서 키운 것, 그게 국내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산,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에서 재배한 두릅 대목에다가 한국에서 물을 주어 키운 촉성재배, 침수재배, 이 두릅이 이제 한 2, 3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그 두릅 종자를 심어서 지금 이제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약간 부족하지만 2, 3년 후에는 기술이 조금 발달해서 촉성 침수 재배도 아마 12월부터 3월 사이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 되겠죠. 국내산과 국산 두릅이 경쟁을 할 거고 12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4월부터 5월 15일까지는 노지 재배 두릅들이 경쟁을 할 겁니다. 그것을 계산해 본다면 두릅은 한국인의 밥상에 이제는 6개월 정도, 12월부터 한 6월까지 찾아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릅을 심고 생산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두릅을 심어서 3, 4년 후부터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두릅을 심으실 것을 권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경쟁에서 견디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두릅을 심으시면 안 돼요. 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두릅을 심으실지 안 심으실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릅은 1년 농사가 아니에요. 최소한 7년, 8년까지 짓는 농사기 때문에 지금 한 2, 3년 후부터는 굉장히 많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과연 두릅을 심는 게 옳을까 아닐까 이것을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두릅 묘목을 사셔야지만 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걱정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심으신 지 1년이나 2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최소한 두릅 선도 농가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앞에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1년, 2년 후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그것과 경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도 큰 손해 없이 온 국민의 밥상에 올라가 있는 두릅에 내 두릅도 같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두릅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내가 짓는 두릅 농사의 가격은 굉장히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두릅 농사를 시작하시거나 지금 계속해서 지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